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입니다. 대부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게을러서 절제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미루기는 게으름이나 절제력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합니다. 의학과 심리학 연구계에서 이 주제를 200년 이상이나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미루기는 단지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일을 끝내는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꾸준히 유지되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미루기는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심리를 이해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미루기가 무엇이며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미루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형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스스로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는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 주위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불안함부터 느낀다. 미루는 사람은 되게 적은 양의 일을 지금 하기보다는 더 많이 일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편을 택한다. 이는 과업을 시작할 때 느끼는 불확실성, 무기력함, 짜증과 같은 감정과 일부 관련이 있다. 미루는 사람은 미래의 감정이나 장기적인 목표보다 현재의 감정에 더 집중한다. 더욱이 이들은 보통 사람보다 과업의 실증을 더 잘 느끼는데 미루지 않는 사람보다 쉽게 따분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증은 더 부정적인 감정으로 확대되고 결국 그러한 감정을 피하는 과정에서 미루려는 충동은 더 강해진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소피아는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써서 학위 논문을 완성해야 했다. 대량의 작문은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다. 소피아에게는 자연스레 과업을 피하는 대신 정원을 가꾸고 싶은 욕구가 일었다. 다들 그렇지 않은가? 미루려는 욕망을 자극하는 과업일수록 어렵고 진저리 칠 만큼 재미도 없으며 부정적인 감정은 더 격해진다. 논문을 쓰려 책상 앞에 앉자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던 소피아는 미루기로 마음 먹자마자 안도감을 느꼈다. 소피아의 뇌는 불안보다 안도감이 더 낫다고 판단했고 그녀가 글쓰기라는 일을 떠올릴 때마다 미루도록 부추겼다. 다른 수많은 미루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피아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는 습관이 생겼고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매우 빠르게 형성된 나머지 그녀의 뇌에서 감정을 차단하기도 전에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글쓰기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는 소피아를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감정이란 두려운 존재이며 피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사람이 많이 오는 행사에 가는 게 불안하다면 칵테일 한 잔을 쭉 들이켜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거다. 불편한 감정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루는 사람은 이를 특히 크게 받아들이며 불편한 상황을 잘 참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경험도 더 적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감정의 회피 그리고 나아가 미루기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회피라는 감정 대응 전략은 미루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나에게 불친절한 현재의 나. 살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험한 적이 없어도 우리 뇌에는 스카이다이빙이 어떤 느낌일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울지 예상할 수 있는 덕분에 이를 굳이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듯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능력은 인간 두뇌에 커다란 진화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지닌다. 가령 미래에 느낄 감정의 강도는 예측이 어렵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무서울이라는 점은 이미 알지만 내 등에 매달린
육중한 무게의 강사가 내 발을 출구 끄트머리로 미는 상황은 분명 더 무서울 것이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래의 내가 생각하고 느끼리라 예상하는 감정 역시 실현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다. 무언가를 미루기로 하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작업 시간은 부족해지고 동료들은 실망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맞닥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업을 미룬 결과 발생할 감정을 예상할 때 우리는 대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미뤘기 때문에 발생할 스트레스, 미루는 패턴이 반복되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 기회를 놓친 실망감의 강도를 과소평가한다. 뛰어난 예측가라고 해도 한계는 있다. 하물며 미루는 사람은 예측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선택의 결과를 잘 고려하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과 느끼는 감정에 더 중점을 두고 미래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미래의 필요가 아니라 당장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시간 개념. 우리 뇌가 소질이 없는 분야가 하나 더 있다. 시간을 가늠하는 능력이다. 사람은 어떤 일을 끝내는 데 드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차로 공항까지 23분 소요된다는 지도 앱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하는 이유는 차에 여행 가방을 싣는데 5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차를 주차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 12분을, 보안 검색대를 찾아가는 3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결국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게이트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시간을 과하게 어림잡기도 한다. 공항에 도착하는데 3시간 정도면 충분할 테고 2시간가량은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을 과소평가하든 과대평가하든 두 경향 모두 미루기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 소요 시간을 적게 잡으면 지금 미루더라도 나중에 끝낼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손님이 도착하기 10분 전에야 늘 요리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잡으면 일을 끝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미룬 뒤 마법처럼 시간이 넘치는 미래의 어떤 날을 기다리게 된다. 침대 시트 바꾸는 일을 자꾸만 미루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겨우 5분 걸릴 일을 20분이나 예상하고 당장 실행할 시간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게다가 시간을 과하게 예측하면 우리는 압박감을 느낀다. 일이 힘들 것 같으니 피하고 싶고 그래서 미룬다. 감정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미루고 또 미루게 만든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과업에 필요한 시간을 과대평가하면 미루기의 수렁, 즉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피곤하지 않을 때, 영감이 넘쳐 흐를 때, 꼭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급한 상황일 때, 그리고 과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갖추어져 있는 때가 바로 일을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피곤하고 별로 할 마음이 없고 더 재미있는 일도 있고 적어도 오늘은 그 일을 마칠 시간이 충분치 않다. 하지만 설령 지금 상황이 여의찮다고 해도 시작은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으므로 당장 처음부터 끝까지 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는 끝낼 수 있다. 완벽한 타이밍은 유니콘과 같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컨대 유튜브에 올라온 유산소 운동 영상을 보며 홈 트레이닝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완벽한 타이밍은 찾아오지 않는다. 에너지가 넘치거나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없을 때는 실제로 운동할 마음이 드는 때는 오지 않는다.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정하자.
세상은 우리 삶에 할 일 하나 없는 여유란 절대 주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만이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을 둔화시키는 건 아니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가령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한들 아마 며칠 하다 곧 그만두겠지 라던가 이력서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제출할 수 없어 와 같은 식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못하고 회사에 이력서를 내지 못한 채로 상황은 종료된다. 실패에 대한 우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과 연관이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보장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며 핑계를 대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을 구해봐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지 누가 알아?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해야겠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이외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사고에 갇혀 일을 미루기도 한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나 열렬히 환호하는 바로 그것,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미루기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식이다. 이런 지겨운 일을 하면서 재미를 놓치기에 인생은 너무 짧아. 이러한 사고 과정 중 어떤 것이든 결국 핑계가 되어 미루기를 정당화하고 또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루기가 늘 특정한 사고 과정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 뇌가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 때문에 과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루는 사람은 어제 끝내지 못한 과업을 좀처럼 잘 떠올리지 못한다. 즉, 미완성된 일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별개의 일이 있는 등 또 다른 과업의 방해로 하던 일을 마치지 못하는 때도 있다. 그리고 앞선 소피아의 사례처럼 과업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우리 뇌는 주어진 일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미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루기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유전자, 뇌의 작동 방식, 생각과 감정의 유형, 우리가 내리는 결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발생한다. 자기 자비를 연습하자. 미루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늘 성공적일 수는 없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때도 있을 테고 도대체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전략도 있을 테다. 어떤 날은 압박감이 너무 큰 탓에 계속해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날도 올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다그치면 실수를 막거나 끝까지 해낼 동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당신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어보자. 스스로를 다그쳤더니 일을 마치는데 도움이 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려 노력한 게 도움이 되었는가? 당신이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자라고 가정하자. 부하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이때 당신은 상냥하고 자유로운 언어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당신의 자녀가 실수하면 질책하는 대신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정하게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이의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냥하고 자비로운 형태의 언어를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도 같은 접근법을 취해보자. 자기 자비를 연습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지 못해서, 끝내지 못해서, 충분히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친구나 자녀, 심지어 반려견이 같은 문제를 겪을 때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싶을지 떠올려 보라. 명심하자.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자.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자.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면 다음에는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 대부분은 매우 반사적이고 습관적이어서 행동을 취하는 순간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긁기도 하고 심지어 차를 운전해 출근길을 절반이나 왔음에도 집을 나선 다음부터 정확한 기억이 없는 때도 있다. 코가 가렵거나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상황에서 의식의 부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문제가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미루기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일을 미루기로 했다는 감조차 들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이미 일은 벌어져 있다. 하지만 결코 홀린 게 아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미루기의 모든 과정을 거친다. 과업을 떠올리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없애고자 다른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일은 어렵다. 인내심을 갖고 자기 자비부터 연습하자.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 골라 자신이 해당 행동을 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앉거나 서는 것, 문고리를 만지거나 물을 마시는 것 등 대상은 정하기 나름이다. 일상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떠한 행위를 알아차리도록 뇌를 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연습을 더하면 자신이 할 일을 미루기로 하는 순간 혹은 작업 중 샛길로 빠지려 하는 순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자. 흔히들 체중 감량,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술 덜 마시기 등과 같은 광범위한 목표를 세운다. 겉으로 봤을 때 이 다짐들은 유익해 보이지만 달성하기는 힘들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체중을 얼마만큼 감량할 예정인가? 물을 많이 마셔서 늘어나는 체중도 감량 대상에 포함되는가? 순수 근육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목표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진도를 파악할 방법도 없다. 가령 무려 7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해도 목표에 부합하는 속도로 체중이 줄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도중에 동기를 잃을 수도 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면 5가지 기준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일 것, 측정 가능할 것, 달성 가능한 목표일 것, 관련성을 지닐 것, 기한을 정할 것. 각 기준의 앞글자를 따면 스마트가 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동기를 부여한다. 목표를 정의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자. 과제하기는 추상적이다. 반면 역사 과제하기는 구체적이다. 측정 가능한 목표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어떤 빈도로 수행할 것인지 등이 이에 속한다. 글쓰기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90분 동안 글쓰기 혹은 3장 쓰기는 측정이 가능하다. 달성 가능한 목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의미한다. 지난 넉 달 동안 무언가를 공부한 적이 전혀 없다면 보고서 작성과 조사 과제를 갑자기 능숙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목표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서 다 쓰기라고 정하면 결과에 실망할 가능성이 높지만 30분 동안 쓰고 5분 쉬기 반복은 실행 가능해 보인다. 관련성을 지닌 목표란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이며 달성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역사 과제에 집중하려는 이유는 과제 점수를 잘 받아야 해당 학기의 전체 성적이 오르며 이는 전체 평점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목표에는 기한이 있어야 한다. 종료 시점을 정해놔야 한다는 의미다. 역사 과제하기와 달리 수요일까지 보고서 과제 3장 쓰기에는 기한이 있다.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보고서 과제를 위한 스마트 목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과목 성적과 전체 평점 상승을 위해 매일 30분 쓰기, 5분 휴식을 반복하며 수요일까지 역사 보고서 3장을 완성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이 장에서 우리는 과업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 오리라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미루기에 일부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미루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지려면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지금 당신은 피곤할 테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덜 피곤할까? 그리고 맞다. 지금은 그 일이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몇 시간 후라고 갑자기 동기가 솟구칠까? 물론 이 일보다 더 재미있는 일도 있다. 하지만 늘 그렇지 않았던가.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그 일을 끝낼 시간은 충분할 거다. 하지만 미루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시간도 활력도 동기도 충만한 미래의 꿈 같은 시간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 100번 양보해도 결국 막판에 해치워야 하는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완벽한 타이밍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완전히 받아들이자. 성취한 보람에 집중하자. 그동안 미뤄온 일을 하려 할 때면 특히 더 불쾌한 감정이 든다. 다 된 빨래가 소파 위에 어지럽게 쌓인 채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것을 개는 일은 끔찍하게 귀찮은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과업을 시작하며 드는 불쾌감보다는 끝마쳤을 때 느낄 보람에 집중해보자.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일은 상상만 해도 싫을 정도로 귀찮지만 처리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홀가분하다. 마음가짐의 전환은 미루기 극복에 아주 중요하다. 우리 뇌는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것, 위험한 것, 불쾌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특성이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멋진 벽화에 시선을 보내는 것보다 불에 타는 건물에서 탈출할 방법을 궁리하는데 자원을 할애하는 편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탈출 경로가 아닌 예술 작품에 침대 시트를 바꾸는 데 들 수고가 아니라 깨끗한 시트에 누우면 느껴질 상쾌함에 집중해도 된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자. 뇌는 우리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려 들 것이고 일을 시작하려 하면 다시 부정적인 감정으로 초점을 되돌리려 할 것이다. 성취한 보람에 집중하려면 추가적인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의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 간혹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저녁 약속을 잡는 것처럼 즐거운 일을 미루는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는 대부분의 일은 즐겁지 않은 일이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누가 봐도 재미없는 일을 마치려면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과업을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목록으로 정리해보자. 물론 이 일은 재미있지도 않고 지겹고 시시하지만 미루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 그 이유를 떠올려보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나의 상황, 나 자신, 나의 삶은 얼마나 나아질까? 이 일을 해내면 어떤 감정적 보상을 얻게 될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 생각만 하지 말고 종이에 써보자. 우리 뇌는 손으로 쓰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게다가 직접 쓰면 생각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므로 뇌의 정보를 고찰하고 처리할 시간을 더 줄 수 있다. 일상에 체계를 세우자. 미루기 극복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몇 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지 시간표를 짜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일과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 뇌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관대해진다. 가령 동기부여 활동과 같은 일의 말이다. 더욱이 우리가 더 애써 집중해야 하는 때를 예측할 수 있게 되므로 필요한 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추가로 분비해 힘을 돋워 준다. 일상의 변동성이 큰 활동이 많다면 체계를 세우는 일은 조금 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식사를 하면 일을 마무리하는 당신의 능력에 눈에 띌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미루는 사람 대다수는 체계나 일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완강히 거부하기도 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체계가 익숙하지 않으며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 방식을 시도하며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어색한 것도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면 더 편해진다. 미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자. 뇌는 인간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다. 음식이 귀하던 때 인간은 에너지를 신중히 사용해야 했다. 언제 다시 보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든 가능하면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뇌가 우리를 유도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목표를 완수하고 미루기를 극복하고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꽤 어렵고 에너지 집약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그래서 뇌는 늘 우리를 방해한다. 그러니 미루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자. 집에 건강한 음식만 있다면 마치 과자를 집어들듯 샐러리를 선택하게 될 거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흥미로운 무언가가 주변에 없다면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게 훨씬 쉬울 거다. 당신이 미루는 대신 선택하는 활동을 파악하고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자. 미루는 대신 밤늦게 친구들과 게임을 하곤 한다면 마쳐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자. 미루는 대신 배우자와 TV 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잦다면 아예 도서관으로 가자. 생산성을 해치는 장애물을 최대한 많이 파악해 접근을 막아버리자. 이제 미루기를 극복하는 일이 쉽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매사에 안달복달하고 뭐든 먼저 준비해서 빨리빨리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미루게 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같은 거요. 여러분은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저는 꼭 최대한 미루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야 겨우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또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저처럼 미루고 미루다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겠죠? 미루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읽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해내야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누가 짠 하고 대신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지금 하느냐 미루느냐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오늘의 책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